야, 김수민.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비를 들이대. 당장 멈추지 못해? 수갑을 찬 채 검찰로 끌려가던 제 전남편, 이진수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옆에서 제 얼굴에 침을 뱉던 내연녀는 이미 실성한 듯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죠. 불과 반년 전 제 인생을 15년 동안 공짜 식모로 써먹고 쓰레기처럼 내팽개친 인간들입니다. 수민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땅에서 나오는 물 한 바가지지만 주면 안 되겠니? 응? 한때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던 시어머니신 여사가 이제는 제 구두 밑바닥을 핥으며 구걸합니다. 15년 헌신의 대가로 세금만 축내는 죽은 사과밭을 위자료랍시고 던져주며 비웃던 그 입으로 말이죠.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저주받은 똥땅이라며 버린 그 사과나무 뿌리 밑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1,000억 원 가치의 뜨거운 온천수가 솟구칠 줄은. 제약회사 여자와 눈이 맞아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린 병원 부원장 남편.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내연녀의 명품 가방에 정신이 팔려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시어머니. 지금 제 발밑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이 인간들이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팠는지, 그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참교육의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대박 터집니다. 병원 부원장이던 남편은 아내를 가정부보다도 못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여자와 눈이 맞았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남자가 바람난 거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집안에서 바람난 남자들만 하나둘씩 무너집니다. 남편의 병원은 폐업했고 시아버지는 젊은 여자에게 차여 쫓겨났으며 끝내 시어머니는 자기가 괴롭히던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위자료로 받은 버려진 사과밭에서 시작됐다는 걸 그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민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이진수 부원장 댁 무수리로만 불렸습니다. 남들은 제가 의사 남편 만나 호강하는 줄 알았겠지만 제 현실은 15년째 월급 한 푼 못 받는 노예나 다름없었죠. 새벽 4시 남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일어나 상다리 부러지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보양식부터 남편의 콩나물국,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추기 어려운 식단까지 제 손끝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남은 건 화려한 다이아 반지가 아니라 락스물에 절어 갈라진 손등과 팅팅 부은 손마디뿐이었습니다. 남편 이진수는 병원 부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병원 관계자들을 집으로 초대할 때면 그는 저를 주방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경고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수준 떨어지게 말 섞지 말고 음식이나 날라. 내 무식한 말투 들으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제 헌신 덕분에 병원이 지역 최고의 명성을 얻었지만 그 공은 모두 제약회사 직원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골프나 치러 다니는 진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의 옷에서 낯선 여자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란 듯이 안방 화장대에 낯선 립스틱을 두고 가거나 밤늦게 내연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상대는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제약회사의 젊고 화려한 영업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아줌마 자리 비워줘야 할 것 같은데? 진수 씨가 언니만 보면 병원 소독약 냄새보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대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시어머니 신 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15년을 한 집에서 산 정이 있으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죠. 하지만 그녀는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좀 한눈을 팔 수도 있지. 오죽 집구석을 답답하게 했으면 애가 저러겠니?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억울하면 너도 어디 가서 남자 하나 꼬셔오든가. 시어머니는 오히려 내연녀가 갖다 바치는 명품 가방들을 제 눈앞에 자랑하며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떵떵거리며 바람기를 주체 못하던 시아버지 이 이사장이 30살 어린 여자에게 홀려 병원 공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신 여사는 자신이 똑같이 당해보니 그제야 피눈물을 흘리며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수민아, 내가 잘못했다. 저 인간들이 우리를 버리려고 한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들을 막아보자. 잠시나마 그녀의 눈물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저를 이용해 시아버지의 비자금을 찾아내려는 수작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결국 진수는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마. 대신 아버지가 예전에 사둔 경북 영주에 그 죽어버린 사과밭 있지? 그거 넣어줄 테니까 조용히 서명하고 나가. 그 땅이라도 없으면 넌 길바닥에서 나 앉아야 하니까 감지덕지하라고. 그곳은 수년 전 병충해로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토질마저 산성화되어 잡초조차 자라지 않는 세금만 축내는 쓰레기 땅이었습니다. 진수와 내연녀는 드디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며 제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렸고 저는 낡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그 황폐한 사과밭으로 향했습니다. 당신들이 똥땅이라며 비웃으며 던져준 그곳에서 제 인생의 진짜 승부가 시작될 거라는 걸 그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과연 이 죽어버린 땅이 저에게 어떤 기적을 선물할지, 그리고 저를 비웃던 그들이 어떤 지옥을 맛보게 될지 이제부터 그 소름 돋는 기록이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영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몇 번이나 제 손에 쥐어진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15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잡초조차 거부한 폐급 사과밭이라니. 하지만 제 등 뒤에서 드디어 쓰레기를 치웠다며 깔깔대던 진수와 내연녀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면 저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사과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괴했습니다. 수백 그루의 사과나무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시커멓게 타버린 시체처럼 뒤틀려 있었고 땅은 도끼를 품은 듯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웬 도시 여자가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가로 기어들어오는 걸 보며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땅은 도깨비도 침뱉고 가는 저주받은 땅인데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저길 왜 들어와? 그들의 비웃음은 제 처지보다 더 차가웠지만 저는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창고는 쥐 오줌 냄새와 곰팡이로 가득했고 전기도 수도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화려한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대리석 바닥을 닦던 제가 이제는 썩은 석가래 밑에서 신문지를 깔고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창고 구석에 방치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소 아끼던 골동품함이었는데 이혼짐을 쌀 때 진수가 이런 고물은 너나 가져라며 던져준 것이었죠. 상자 밑바닥을 뜯어보니 낡은 지도 한 장과 비밀 지질 조사 보고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고서 날짜는 10년 전이었고 시아버지가 거액의 뒷돈을 주고 극비리에 조사한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엔 소름 끼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표면 온도 이상, 고온, 고압의 심층 수맥 존재, 가능성 99%. 그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땅의 나무들이 다 타 죽은 이유, 어떤 작물도 자라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땅이 척박해서가 아니라 땅 밑에 잠든 거대한 뜨거운 기운 때문이었다는 걸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는 이 땅을 자신의 마지막 노후 자금으로 숨겨두었겠지만 치매가 오면서 그 비밀까지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진수가 똥땅이라며 비웃으며 준 이 땅이 사실은 이 집안의 가장 거대한 보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여자처럼 땅을 파헤쳤습니다. 15년 동안 주방에서 칼질하고 무거운 솥을 들며 단련된 근육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삽질에 쓰였습니다. 손바닥은 터져서 피가 맺혔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시 여자가 미치더니 땅 파서 무덤 자리를 만드나 보다라며 낄낄거렸지만 전 그들의 비웃음을 복수의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두고 봐, 당신들이 짓밟은 내 인생이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솟구치는지 보여줄 테니까. 땅을 파내려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평소와는 다른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사이로 묘한 단내가 섞인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삽 끝에 닿은 흙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흙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기운이 아니라 지옥 같은 제 삶을 단숨에 바꿔줄 황금의 열기였습니다. 밤하늘을 향해 터져나오기 시작한 미지근한 물줄기를 보며 저는 빗물 섞인 흙탕물 속에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이진수 신여사, 당신들이 버린 이 쓰레기통이 당신들의 목줄을 죄 교수대가 될 거야. 땅속에서 솟구친 건 단순한 온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5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억울함과 분노를 단번에 씻어내줄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지질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정밀 조사를 마친 결과 이 땅 아래 잠들어 있던 수맥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고온의 기능성 유황온천임이 밝혀졌습니다. 잡초조차 거부하던 산성 토양의 정체가 사실은 강력한 유황 성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을 단 한 평도 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몰래 숨겨두었던 비자금 계좌의 인감을 챙겨 본격적인 리조트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장 입구에 익숙하지만 아주 초라해진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쳤지만 얼굴은 며칠 밤을 지샌 듯 퀭해진 시어머니 신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머무는 낡은 가석방 창고를 둘러보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 면전에 대고 곰팡이 냄새나는 여자라며 비웃던 그 고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신 여사의 입에서 나온 소식은 가관이었습니다. 남편 이진수는 내연녀와 흥청망청 돈을 쓰느라 병원 경영은 뒷전이었고 그 사이 시아버지가 도망치며 남긴 거액의 채무가 터져나오며 병원이 최종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압류 딱지가 붙었고 남편 진수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어디론가 숨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우리 며느리라 부르며 이 사과밭을 담보로 돈을 빌려 병원을 살려내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 내연녀를 당장 쫓아내고
저를 다시 안주인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구역질 나는 선심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무릎이 닳도록 일할 때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인간으로 대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과밭으로 쫓겨나던 날 굶어 죽든 말든 내 팔자라고 비웃던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공사장 저편을 가리켰습니다. 수십 대의 중장비가 땅을 갈아엎고 있고 국내 굴지의 건설사 로고가 박힌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달려와 제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2호 공구에서도 온천수가 터졌습니다. 수온이 80도가 넘는 최상급입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과 최상급 온천이라는 말에 신 여사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쓰레기통에 처박듯 던져준 이 땅이 사실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황금알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신 여사를 향해 서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명한 이혼 서류에 분명히 적혀 있었죠. 이 땅은 제 15년 인생의 대가라고요. 이제 와서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전 이제 그 더러운 안주인 자리는커녕 이진수라는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 단호한 태도에 신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사장 입구에서 쫓겨나는 신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제 세상을 지배하던 여왕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제 발밑에 흙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남편 이진수를 단번에 파멸시킬 병원 채권 리스트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과연 이 소식을 들은 이진수가 어떤 비굴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지,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진짜 지옥은 어떤 모습일지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실 겁니다. 신 여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쫓겨난 뒤 며칠도 지나지 않아 남편 이진수가 영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약회사 내연녀와 함께였죠. 명품으로 휘감은 내연녀는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장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진수는 아나무인 격으로 제 임시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제가 15년 동안 고분고분하게 명령을 듣던 바보 같은 아내인 줄로만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발을 올리며 이혼 무효 소송을 운운했습니다. 이 땅은 아버지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니 실질적인 주인은 자신이며 위자료 계약서는 술에 취해 쓴 것이니 당장 인감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옆에 있던 내연녀도 거들었죠. 언니, 의사 남편 덕에 호강했으면 이제 그만 욕심부리고 돌려줘요. 그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어? 라며 가느다란 눈을 치켜뜨더군요. 압도적인 힘의 차이, 그리고 서류 한 장의 위력.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곰팡이 냄새나는 여자라며 밀쳐내던 인간들이 이제는 제 발밑에 흙이라도 핥을 기세로 달려드는 꼴이 가관이었죠. 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곧 건장한 경호원들이 사무실을 포위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그에게 저는 차갑게 대꾸하며 서류 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서류의 정체는 진수가 내연녀와 흥청망청 쓰는 동안 부도가 난 병원의 채권 매입 리스트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시아버지가 도망가며 남긴 빚과 경영난으로 인해 병원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그 채권의 70% 이상을 제가 설립한 수민홀딩스가 사들인 상태였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이 채권을 사? 설마 이 사과밭 담보로? 진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똥땅이라고 버린 이 사과밭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하루에 수만 톤이며 국내 최대 제약사들이 이 물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겠다고 줄을 서서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 병원, 내가 통째로 샀다고 말이죠. 내 연녀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진수의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병원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나한테 주기로 한 아파트는 어떡하고? 진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와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지저분한 인간들 당장 내 땅에서 끌어내. 아, 그리고 이진수 씨. 당신이 내 연녀랑 쓴 카드값, 그것도 병원 공금 횡령으로 고발장 접수했으니까 조만간 검찰에서 연락 갈 거야. 진수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숨이 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며 비굴하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연녀는 이미 진수를 버리고 제 발등에 매달려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울부짖었죠. 먼지 풀풀 날리는 사과밭 산길로 쫓겨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요. 당신들이 짓밟았던 제 15년의 세월, 그 피눈물 섞인 이자를 아주 잔인하게 받아낼 차례였습니다. 진수와 그 내연녀를 흙먼지 속으로 쫓아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조트 입구 보안팀으로부터 웬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정문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긴박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내려간 제 앞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몰락의 현신이 서 있었습니다. 한때 지역 의료계의 대부로 불리며 기세등등하게 저를 부려먹던 시아버지 이 이사장이었죠. 불과 몇 달 전 30살 어린 제약회사 모델과 새살림을 차려 해외로 떠날 때의 그 오만함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명품 슈트 대신 때가 꼬재재하게 묻은 낡은 점퍼를 걸치고 초점 풀린 눈으로 덜덜 떨리는 손을 내밀며 제 소매를 붙잡는 노인의 모습에서 저는 세월의 덧없음이 아닌 인과응보의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믿었던 젊은 여자가 그의 모든 인감과 비자금 통장을 들고 야반도주했으며 병원 지분마저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넘겨진 상태라는 것이었죠. 평생을 여색과 탐욕에 빠져 조강지처와 며느리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던 노인이 결국 자신이 가토록 맹신했던 젊은 육체의 배신 앞에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그가 병원 수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제게 시아버지의 권위로 군림할 때 저는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이 집안의 뒤처리를 도맡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유일한 구원줄로 생각하고 이 죽은 땅까지 기어들어온 것이 분노를 넘어 가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사과밭에서 흙을 파며 피눈물을 흘릴 때 아버님은 어디 계셨나요? 27살 어린 여자랑 해외 크루즈 여행 다니며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제 차가운 물음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긁어댔습니다. 그때 멀리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신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쫓아온 모양이었지만 그녀의 손에 든 것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 찬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신 여사는 시아버지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고상한 척, 우아한 척하며 며느리를 무시하던 두 노인이 리조트 공사장의 흙바닥을 뒹굴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광경은 그야말로 추악한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일손을 멈추고 그 꼴을 구경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게 한때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간다던 병원 집안 사람들이라며? 쯧쯧, 벌 받은 거지. 저는 그들의 추태를 방치한 채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두 분을 이곳에 계속 두면 공사에 방해가 되니 인근 요양원에 입소시키라고 말이죠. 다만 한때 누렸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가장 저렴하고 허름한 곳으로 예약하라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신 여사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요양원만은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내 시어머니였다며 애원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저를 이 사과밭으로 내쫓으며 그러셨죠? 거기 가서 굶어 죽든 말든 내 팔자라고. 이제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그들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갈 때 저는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사과밭 너머의 산자락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한때 버려진 땅이었지만 지금은 뜨거운 온천수가 솟구치며 제게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탐욕으로 쌓아 올린 이 이사장 가문의 화려한 성벽은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이제는 악취나는 폐허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그 병원으로 내려가 그들이 쌓아 올린 가짜 권위의 마지막 파편까지 박살낼 차례였습니다. 마침내 제가 15년 동안 종처럼 일했던 그 병원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뒷문으로 들어가 식재료를 나르던 식모 김수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수민 메디컬 그룹의 깃발이 위풍당당하게 나부끼고 있었고 전 직원이 로비에 일렬로 서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최고급 리무진에서 내려 당당히 로비를 가로지르는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전 이 바닥을 무릎 꿇고 닦던 제 모습이 떠올라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로비 한 구석에서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으러 압송되던 전 남편 이진수와 마주쳤습니다.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진수는 저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민아,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병원 돈 좀 쓴 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다고.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진수의 옆에는 내연녀였던 제약회사 팀장이 화장도 못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리베이트와 공금 횡령 공범으로 엮여 은팔찌를 차고 있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진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천천히 고쳐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수 씨,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곰팡이 냄새나서 토할 것 같다고. 근데 어쩌지? 지금 당신한테선 아주 역겨운 패배자의 악취가 나거든. 진수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 위로 제가 새로 임명한 병원장들의 환영 인사가 겹쳐졌습니다. 인수식이 진행되는 강당으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청소도구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한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 여사였습니다. 요양원에서 도망쳐 나와 아들의 병원을 지키겠다며 미화원 복장을 훔쳐 입고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한때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면 손도 안 대겠다던 그녀가 이제는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레를 들고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신 여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수민아,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진수만은 살려주세요. 예. 이 병원 당신이 인수했으면 우리 진수 다시 부원장으로 앉혀주면 안 될까요?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한때 악독하기로 소문났던 이사장 사모님이 자기 며느리한테 저렇게 비는 꼴이 그야말로 볼만했죠. 저는 신 여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과밭으로 쫓겨나던 날 무릎 꿇고 빌 때 그러셨죠? 억울하면 성공해서 복수하라고. 저 지금 성공해서 복수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레나 제대로 짜세요. 병원 바닥 지저분해지니까. 강당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명의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해 터졌습니다. 오늘부로 이 병원은 수민 메디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부패한 경영진은 모두 퇴출되었고 오직 실력과 양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제 선언과 동시에 병원 외벽에 걸려있던 시아버지와 진수의 대형 사진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파편 너머로 경비원들에게 끌려 병원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신 여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영주 사과밭 위에 세워진 수민 리조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명소가 되었습니다. 죽은 땅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과나무들 사이로 수천억 가치의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그 물로 재배한 기능성 농작물들은 부유층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되었죠. 저는 리조트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땀과 피눈물을 쏟았던 그 황무지가 이제는 거대한 황금의 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이 벌거숭이 산으로 내쫓으며 낄낄거리던 그 소리가 이제는 리조트를 가득 채운 고객들의 찬사와 환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반면 이진수 가문의 몰락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진수는 면회를 간 변호사를 통해 제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민아, 내가 그때 제약회사 여자한테 홀려서 잠시 미쳤었나 봐. 감옥에서 나가면 당신 발 닦개로 살게. 제발 합의금만 좀 내주면 안 될까?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헌신한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린 남자의 최후는 차가운 철창 안이 어울렸으니까요. 그 화려하던 의사 가운 대신 수감 번호가 적힌 죄수복을 입은 채 매일 밤 제가 준 사과밭이 온천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벽에 머리를 찍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진수와 함께 구속된 내연녀 역시 비참했습니다. 그녀가 가로챘던 아파트와 명품들은 모두 작물 취득 및 횡령금 회수 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의사 사모님 될 뻔한 여자라며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을 꿈꿨던 그녀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제 향수 냄새가 퀴퀴하다며 비웃던 그녀는 이제 감옥의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평생을 썩어가게 된 것이죠. 진짜 지옥은 밖에 남겨진 신 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시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틈만 나면 도망쳐 나와 예전 병원 자리를 서성였고 신 여사는 그런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폐지를 주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여왕 노릇을 하며 제 손가락에 굳은 살을 비웃던 그녀가 이제는 낡은 유모차에 박스를 가득 싣고 길거리를 헤매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리조트 입구에 냄새나는 노파가 나타나 행패를 부린다는 보안팀의 무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감이 들어 직접 정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엔 다 찢어진 고무신을 신은 신 여사가 보안 요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땅 내 거야. 우리 영감이 여기 사과밭 주인이라고. 이 나쁜 년이 우리 땅 뺏어갔어. 제가 다가가자 신 여사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발치에 엎드려 바닥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아, 아니 회장님. 여기 온천수가 그렇게 몸에 좋다며? 나 한 바가지지만 주면 안 되겠니? 우리 영감이 아파서 죽어가. 제발. 15년 동안 저를 식모 취급하며 남편의 외도를 부추겼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을 위해 구걸하는 짐승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 사과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목에서 열린 아주 작고 볼품없는 사과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당신들이 똥땅이라고 버렸던 그 흙을 먹고 자란 사과예요. 당신들이 짓밟았던 제 인생처럼 아주 질기고 단단하죠. 신 여사는 흙먼지가 묻은 사과를 허겁지겁 집어들어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 씹어 먹었습니다. 입가로 검은 흙탕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입안에 이제는 씁쓸한 현실만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처처한 광경을 뒤로한 채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신 여사가 길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경련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사과밭의 기적은 저에게만 허락된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지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년 뒤 수민 리조트는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찾는 힐링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죽어버린 사과밭은 이제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의 심장이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무술이나 식모가 아닌 김수민이라는 제 이름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복수의 끝은 허무할 거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뜨겁게 솟구치는 온천수를 바라보며 저는 생생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15년 동안 찬물에 손을 담그며 굽신거렸던 그 세월이 이 뜨거운 열기에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무너진 이 이사장 가문의 소식은 여전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진수는 교도소 안에서 다른 죄수들과 싸움이 붙어 한쪽 눈을 완전히 실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더니 이제는 제 눈을 잃고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제게 매일같이 비굴한 편지를 보내며 한 번만 면회를 와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습니다. 조강지처를 쓰레기처럼 버린 남자의 최후는 평생 철창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는 것이 가장 어울리니까요. 진수와 함께 구속된 내연녀 역시 비참했습니다. 그녀가 가로챘던 아파트와 명품들은 모두 작물 취득 및 횡령금 회수 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정신을 놓아버려 결국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고 하더군요. 화려한 제약회사 간부를 꿈꾸며 남의 남편을 훔쳤던 그녀의 끝은 차가운 정신병동의 하얀 벽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을 꿈꿨던 그녀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건 신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요양원 뒤뜰에서 정신을 놓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입에는 흙을 가득 물고 손에는 제가 던져주었던 썩은 사과 껍질을 꽉 쥔 상태였다고 합니다. 내 땅이야. 내 온천이야. 그녀가 마지막까지 내뱉은 말은 탐욕이었습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며느리에게 받은 마지막 자비조차 독이 되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은 것이죠. 시아버지는 연고 없는 행여병자로 떠돌다 길 위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역을 호령하던 명문가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부고 소식을 들으며 영주 사과밭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곳엔 이제 시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뜻을 이어받아 수민 메디컬 그룹의 장학재단과 무료진료소가 세워졌습니다. 15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서 웃음을 잃었던 저 같은 여자들이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희망을 얻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과나무 잎들이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잘했다. 수민아라고 속삭이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 준비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뒤를 돌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당당한 김수민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순 있어도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과 하늘이 내린 기회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 사과밭에서 배웠습니다. 당신들이 똥땅이라고 비웃으며 던져준 이 사과밭이 실은 제 인생을 구원할 가장 뜨거운 심장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구박에 눈물 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척박한 땅 밑에도 어쩌면 세상을 뒤집을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제 복수극이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저 같은 대반전의 기적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